만약에 AI가 우리가 나눴던 모든 대화를 심지어 몇 달 전에 했던 이야기까지 전부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한 19살 창업가가 바로 이 아이디어 하나로 무려 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의 기억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420만 달러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놀랍게도 불과 19살의 창업가입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AI한테 더 좋은 기억력을 만들어주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디어 하나가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려 420만 달러, 약 5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받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회사 슈퍼메모리가 내세우는 핵심 컨셉인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아니, 대체 AI 메모리가 뭐길래 이게 왜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 걸까요? 자, 그럼 이 420만 달러짜리 문제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AI 써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AI는 도대체 왜 자꾸 우리가 했던 말을 까먹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AI 모델들은요, 뭐랄까, 일종의 디지털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나눴던 대화는 당연히 잊어버리고요. 심지어는 내가 다른 앱에서 했던 작업 내용 같은 것도 전혀 연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매번 개화를 할 때마다 AI는 모든 걸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기억은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기억인데요. 같은 채팅창 안에서 방금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모델의 컨텍스트 창이라는 제한된 용량 안에서만 작동해요. 그래서 대화가 조금만 길어지거나 실수로 창을 닫아버리면 그 정보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주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기억인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그 수백만 달러 투자의 핵심에 있는 기술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바로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단기 기억이 그냥 오고 가는 대화를 임시로 처리하는 수준이라면 장기 기억은 말 그대로 AI가 우리처럼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들을 외부의 별도 공간, 마치 두 번째 뇌처럼 영구적으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꺼내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기억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AI 비서를 만들려면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기억이 다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라는 사실을 저장하는 의미 기억,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파이썬 프로젝트를 했다는 경험을 저장하는 일화 기억. 마지막으로 이메일 초안했을 때는 항상 격식 있는 톤으로 시작하라는 규칙을 기억하게 하는 절차 기억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나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기 기억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기술 지형도로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슈퍼메모리처럼 내가 쓰는 모든 앱의 기억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에 집중하는 회사가 있고요. 반면에 잽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지식 그래프라는 복잡한 연결망을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인물관계 궤도처럼 정보와 정보 사이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정교하게 추적하는 방식이에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메모리가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요, 장기 기억 기술을 세상에 처음 내놓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흩어져 있던 기억들을 하나로 모아서 내가 쓰는 모든 AI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통합된 기억을 만들었다는 점, 바로 이 점이 혁신인 겁니다. 물론 방금 보신 지식 그래프 같은 기술은 정말 강력하죠. 하지만 모든 개발자가 이걸 바로 쓰기에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훨씬 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주목받고 있어요. 바로 메모리라는 이름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건 복잡한 그래프 구조 대신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AI한테 장기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1번, 먼저 사용자가 AI랑 대화를 하죠. 그럼 2번, 메모리가 이 대화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쏙 뽑아냅니다. 그리고 3번에서 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저장해둬요.
나중에 4번처럼 사용자가 관련 질문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기억을 싹 찾아와서 마지막 5단계에서 그 정보를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죠. 훨씬 더 똑똑한 답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 기억을 사용하는 방식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사용자는 개발자고 주로 파이썬을 써 같은 전반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서 대화의 맥락을 잡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내 지난주 프로젝트 어땠지?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만 딱 관련된 특정 기억을 실시간으로 찾아서 알려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술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AI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똑똑하고 나를 잘 아는 개인 맞춤형 AI 비서가 나오려면요. 새로운 핵심 부품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메모리 레이어죠. 이 메모리 레이어는 AI의 핵심 두뇌인 LLM 그리고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RAG나 도구 같은 기능과 함께 AI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될 겁니다. 이게 있어야 비로소 AI가 나와의 개인적인 히스토리, 나의 취향과 규칙을 이해하는 진짜 나만의 비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AI가 모든 걸 기억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과제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AI는 대체 언제 그리고 대화의 어떤 부분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장해야 할까요? 모든 걸 다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많은 기억을 꺼내오다가 AI가 버벅거리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딱 필요한 올바른 기억만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장기 기억 기술의 발전은요, AI를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일회성 도구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적인 파트너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420만 달러가 투자된 이 질문은 결국 기술을 넘어서 우리와 AI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나눌 다음 AI와의 대화는 AI가 결코 잊지 못할 그런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